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하겠습니다. 동국대 2024학년도 교과 종합 논술 정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 변경되거나 중요한 사항만 먼저 체크해보면 논술에서는 2023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최저가 있다가 2024학년도로 오면서 최저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논술의 최저가 완화됐다는 건 논술 경쟁력이 더 뛰어난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인문은 2기합 4에서 2기합 5로, AI 소프트웨어도 2기합 4에서 2기합 5로 한 계단씩 완화됐는데 이게 의외로 커요. 경찰행정은 국수형 중에서 2기합 4인데 국수형 탐까지 해서 2기합 4로 반영 과목이 확대됐습니다. 그럼 동국대는 올해 어떤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인 교과 전형이 있고요. 두드림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소프트웨어 종합전형, 불교 추천 인재 전형, 종합전형이죠. 논술 전형, 정시 모집 이렇게 6개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다른 대학교처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교과 70에 서류가 30%고요.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조금 더 높아야만 합격 가능하겠죠. 교과 반영 방법은요. 인문은 국영수, 사, 한국사를 보고요. 자연은 국영수, 과, 한국사를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만 보고 졸업자는 전 학기니까 3학년 2학기까지 중에서 가장 잘한 10과목을 골라서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내신 합격점이 1점대 후반으로 꽤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두드림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100%를 뽑는데 4배수를 뽑고요. 일부의 모집 단위는 3.5배수를 뽑는데 법학이나 경영, 전자전기, 정보통신 이런 데는 3.5배수를 뽑고요. 나머지는 4배수를 뽑아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의 면접이 30% 반영을 하고요. 면접은 제출한 서류인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전형 취지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위에 두드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모집 단위만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64명을 뽑는 게 이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만 보고요. 2.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와 면접을 가지고 보고 나머지 내용은 두드림 전형과 같습니다. 다음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불교학부하고 문화재학과를 포함한 일반 모집 단위에서 조금씩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은 조계종 산하의 주지 스님이거나 소속 종립고등학교의 추천자이거나 승려의 경우에는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이고요. 3배수를 뽑습니다. 불교학부만 2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이 30이고 제출 서류가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아까 말한 그런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야 되고 서류 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도, 인성 등을 보고 면접 평가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전형 취지에 적합한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이 10%에서 500점 만점이고 그러면 출결이 50점이겠죠? 시험 정보는 자연계열은 전범이고요. 90분을 보는데 동국대는 제시문이 길고 소문항은 비교적 한두 개로 적은 그런 문제들이고 문제의 난도는 홍대보다 살짝 낮은데 주로 비주류 단원인 활용 단원에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나 적분의 활용이나 이런 단원에서 많이 출제한다. 수능 최저는 한국사는 4등급을 공통으로 하고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은 2기합 5, 경찰행정은 2기합 5 역시, 약학은 3기합 4, 자연하고 약학은 수학이나 과학을 최소한 한 과목 필수로 반영해야 되고 AI 소프트는 2기합 5인데 수학이 필수 반영해야 되고요. 특이한 점이 자연계열도 수능 수학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한 학생도
동국대 자연계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동국대 자연계열은 미적분이 중심이 되는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실제로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일부 과목만 반영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좀 더 좋습니다. 졸업자는 전 학기까지 반영을 하고요. 비교 내신은 2019년 2월 이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내신을 보지 않고 논술 성적으로만 내신까지 다 대체해서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작년보다는 인문이나 AI 소프트웨어는 2개 합 4에서 한 등급 완화됐고 경찰 행정은 탐구까지 포함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보시면 수능 100%로 선발하죠. 모집군은 가군과 나군에서 보고요. 필수 응시 영역은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하고 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데 바이오 시스템 대학하고 가정교육과는 수학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확통 봐도 괜찮다라는 뜻이고,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는 자연으로 뽑을 때는 자연계열로 간주합니다. 반영 지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하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동국대에서 수능 이후에 12월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영어는 등급 점수, 한국사는 감점을 반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영어가 20% 반영했는데 15%로 축소했고, 그러면 다른 과목의 반영 비율이 올라갔겠죠? 한국사는 5%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감점제로 바뀌었고, 얼마의 감점을 할지는 모집 요강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시 반영 비율은 인문은 국어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수학이 좀 낮은 특징이 있죠? 그런데 자연계열하고 AI 소프트웨어에 인문으로 선발하는 이런 학생들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 탐구 두 과목이 25%, 국어 25, 영어 15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영어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는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99점, 197점, 190점인데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2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점수가 총점 계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4분의 3배를 해서 즉 200점은 150점으로 바꿔서 점수가 반영이 되니까 이들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정시 모집 요강 발표할 때 다시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국대 정리를 해보면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약화됐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숙명여대 진행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